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4일 금요경마 11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월말 경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날씨가 지금 추워졌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물론 이제 우열이 좀 드러난 경주도 몇 경주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밖의 경주는 전반적으로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역시 좀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요일날 6경주가 UCC 추천 경주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명신 기수의 다이나믹 탱크를 노리고 갔습니다. 성산질주 요거 17.2배 주력 원틀로 제대로 좋아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부산 1호 3경주에서는 킹 사이먼의 블루타임 요거 뭐 8.9배짜리 주력 한방이었습니다. 짭짤한 배당이었고, 금요일 9경주에서는 세계 랭킹의 게임 체인저 요것도 주력 한방이었는데 뭐 쌍승식은 20배, 복승식은 7.7배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뭐 준비를 잘 하고 나왔고, 제 관리형 보병마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신마 경주인 2경주, 그리고 중간에 7경주, 후반에 10경주, 2경주, 7경주,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300m 경주입니다. 5번마 영광의 위너 중심으로 안쪽에 4번마 백년시대, 8번마 레드 클라우드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고, 그 밖에 10번마 스마트 댄서, 11번마 가문의 영광 이런 마필도 좀 팔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우열은 드러난 레이스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댄서나 가문의 영광은 5번, 4번, 8번을 상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여져요. 결국은 이제 인기마 경주대 어떻게 보면 좀 홀짝 게임이죠. 뭐 영광의 위너 같은 경우는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고, 최근에 굵직굵직한 특별경주 대상경주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 편성에서는 영광의 위너는 뭐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되고, 결국 4번마 백년시대냐 8번 레드 클라우드냐의 싸움으로 보여져요. 뭐 레드 클라우드나 백년시대는 제가 지난번에 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보병들이죠. 나름 선전을 하면서 또 적중도 이어졌던 그런 마필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번, 8번 중에서는 8번을 선택해야죠. 백년시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힘은 좋은 마필이에요. 1300이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레드 클라우드라는 마필은 이 마필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더 있죠.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고, 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좋기디 이점은 백년시대가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 마필의 고유 능력 자체는 8번마 레드 클라우드가 좀 더 백년시대보다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고려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외곽이 11번마 하이냐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 안쪽에 1번마 대동위너, 또 3번마 톱 유로, 5번마 드림캣, 7번마 백투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11번 하이냐는 저는 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번 경주가 그 하이나가 보여줬던 그 주행검사 때 여유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이 모마인 올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경주마 생활을 했던 거라 마필인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사갈 때 그 12만 불 굉장히 비싼 고가로 사갔던 거라 마필이에요. 뭐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또 시야말로 전환해서 일본에서도 뭐 자마를 좀 배출했습니다만 아주 들출한 그런 마필은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냐도 사이즈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힘이 좀 늦게 차는 혈통이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그 유전력이라는 것도 올 와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유전력에 있어서는 하이냐가 지금 데뷔전에서 인기를 이렇게 많이 끌 만큼의 사이즈는 좀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또 8월 24일 날 주행검사를 치르고 그 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뭐 컨디션이 좋은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라는 게 좀 문제점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 스피디한 마필들이 이번 경기는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냐의 과도한 인기는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렇고 조기 완성력, 빠른 경주 적응이 기대되는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도 있고 또 한 차례 경주를 치러내면서 이제 힘이 지난번이랑 완전 색다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심에는 역시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하이냐랑 같이 붙이면 뭐 많이는 못 먹어요. 그렇지만 하이냐가 빠지면서 다른 마필과 엮인다면 상당히 큰 배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역시 노리고 하는 올 첫 번째 신마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마 우주대왕, 외곽의 11번마 담양공주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안쪽에 2번마 규학상장, 1번마 라운전설, 또 8번마 미스터 코리아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애매적으로는 3번 11번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3번 우주대왕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요거 스프린터 단거리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번 경주는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주대왕도 뭐 쉽게 무시는 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 11번 담양공주도 지난 데뷔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보여줬죠. 원래 이제 주행검사 때는 조성모 기수랑 호흡을 맞췄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유현명 기수보다는 그래도 조성모 기수가 좀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외곽의 불리함도 뭐 크게 없는 마필이죠. 적절한 스피드,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11번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기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만만치 않은 마필이 두두가 있어요. 1번만 라운전설, 요거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이 라운전설도 전형적인 스프린터입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 기습적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니면 우주대왕 뒤에 바로 붙으면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라운전설도 무시를 못하고 아주 큰 배당은 4번마 유잭스윙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유잭스윙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를 2번 만에 이제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힘이 약간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유잭스윙도 이것도 스피드 좀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4번 유잭스윙의 이변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뭐 3번 11번이 대기로 팔리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1번만 라운전설이나 3번 유잭스윙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의 컨디션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경주 국산마 6군 1600m 경주입니다. 7번마 에이스 빅토리, 5번마 피크 오브 더 선, 6번마 타미락 넌, 또 10번마 아들 히어로, 2번마 최강 볼트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단 7번 에이스 빅토리는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초반에부터 바람이 좀 불었던 마필이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외곽을 헤맸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다시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역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물론 그때 대길이었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또 부담 중량도 전진기 기수가 기승하면서 4kg가 빠졌습니다.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또 1600이라면 그래도 에이스 빅토리의 입산 전망은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5번마 비카우브드성 같은 경우는 원래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1600으로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났는데 원래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 일반 게이트 입점을 정말 톡톡히 봤어요. 그때 당시도 발주가 좋지 못했어요. 점프를 하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번 게이트에서 안쪽을 좀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1600이고 또 5번 게이트라면 지난번 같은 전개는 살짝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비카우드선은 믿음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외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은 안쪽에 이르면 서라벌 여제예요. 서라벌 여제가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컨디션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정말 모처럼 적용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1번 서라벌 여제 또 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죠.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는 과정이 조금 오버페이스로 무리하게 같은 그런 선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권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한다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뭐 아주 센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인기마필 중에서는 에이스 빅토리가 좀 나아 보이고 배당의 메리트는 안쪽 일부 서러블 여제가 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인디언 강자, 5번마 파티스트나잇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8번마 백아원, 6번마 소중한 인연, 또 안쪽에 4번마 가속 트리플. 일단 뭐 7번,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인디언 강자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나은 마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외곽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로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는 역시 3번 게이트에서 안쪽이 갇히다 보니까 뭐 기수랑 말이 싸우고 모래를 맞으니까 더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7번 게이트로 빠져나와 있는 조건이고 또 김동영 기수랑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김동영 기수가 충분히 마필의 어떤 그 입상을 위한 자리 잡기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디언 강자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5번 파티스트나잇도 1200 지난번 단거리는 좀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오히려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나요. 조교 강도도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파티스트나잇도 역시 이평선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7번, 5번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변수가 역시 있다면 3번만 파인파워예요. 22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아무래도 파인파워 공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밀려있긴 합니다만 편상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센 편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파인파워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5번, 7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복병은 3번 파인파워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3번, 5번, 7번 요 세 마필로 레이스를 풀어나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외곽이 11마 클래식 매치 중심으로 배판이 돌아갔는데요. 클래식 매치는 뭐 인정을 하고 가야죠. 일단 뭐 데뷔전에서 7마신 낙선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 GC 트로피에서 준우승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고 선행 가능성이 활발히 열려있죠. 뭐 워낙 편성이 좀 약해졌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서는 선행이라면 클래식 매치는 뭐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2번 슈퍼스틸 12번 날개를 펴라, 5번 슈퍼매직, 8번 블레스유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뭐 충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딱 한 번만 가야 되는데 그 대상은 역시 승급전을 갖는 12번만 날개를 펴랍니다. 이 날개를 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노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여유가 굉장히 많았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 포인트는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날개를 펴라 입장에서는 하나 분리할 게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장거리까지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경기는 외곽이 11번, 12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요거 박남규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레이스죠. 오늘 두 번째 추정 경주인데요. 혼전도는 굉장히 높아요. 뭐 배낭판 자체도 중구난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승급전을 갖는 7번 사랑미소, 6번만 시티위너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릴 그런 기세죠. 여기에 또 승급전을 갖는 1번 썬레이저도 뭐 만만치 않게 팔릴 테고 2번마 그린그린 또 8번 느레랑 편성은 굉장히 좀 빡빡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냉정하게 본다면 참 믿고 때릴 수 있는 인기마가 사실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다 나름대로 장점도 물론 가지고 있죠. 상승세 마필이라는 거. 근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또 승급전이라는 점, 또 이번 경주 모처럼 편성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점에서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인기마도 인기마필입니다만 역시
복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그런 레이스죠. 제 스타일에 정말 딱 맞는 마필이 한두 있어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뭐 의외의 마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뭐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충분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군 1200m 경기입니다. 4번마 오썸 킹이지, 2번마 영광이 팩터, 1번마 코리아 블레이드, 또 5번마 휙, 7번마 글로벌 진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뭐 인기가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보여져요. 4번마 오썸 킹이지 지난 데뷔전에서 막판에 날라올 때 탄력은 정말 예술이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어뷰리 경향도 없지는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력으로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투를 해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영광 이펙터도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죠. 뭐 선행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광 이펙터도 거리가 또 길게 나오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영광 이펙터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번 뭐 코리아 블레이드, 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코리아 블레이드는 그 고가에 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메리트는 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8월 17일 날 주행검사를 치르고 3개월 만에 지금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 많지 않나 보이지고, 휘잉이나 글로벌 진주도 뭐 크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2번, 4번의 동반 입상이 사실상 좀 유력하다.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군 12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 두바이 포워드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2번마 럭키 블레싱, 1번마 어로, 6번마 당대화신, 7번마 쿠바 열정. 요거 좀 변수가 좀 많다고 봐요. 저는 두바이 포워드가 그렇게 능력만하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릴 때 방송에서 굉장히 약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물론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외곽 게이트고 이번 경기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바이 포워드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기본 사이즈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지난 10월 22일도 1번 게이트 1점을 살려서 선행까지 나서봤습니다만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복을 보여요. 7번마 쿠바 열정 데뷔전을 갖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는 뭐 기록은 좋아요. 그렇지만 쿠바 열정도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라는 게 문제점이죠. 따라서 지금 대기로 팔리고 있는 4번, 7번이 모두 부러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변수는 두 마필이죠. 공부를 가지고 나온 그 두 마필이에요. 2번 럭키 블레싱 16주 만에 나왔어요. 1200입니다. 1200이라면 되죠. 이 럭키 블레싱도. 또 2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럭키 블레싱도 가능하고, 외곽에 12번만 담양군주가 지난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잠재력은 높은 마필입니다. 오히려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나아요.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니까 마필이 그 적응을 못 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외곽 12번 게이트라는 것이 마필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마필도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2번마 담양군주가 외곽 선의권에서 모래를 안 맞고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담양군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800m 경기입니다. 방랑기에 오늘 세 번째 추천경기인데요. 이것도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자, 배당판은 2번마 런스타, 4번마 포라인즈, 두 마필이 뭐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6번마 무적신화, 9번마 바로가, 10번마 파이스티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런스타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추입 마필이죠. 지난번 1800에서도 추입을 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런스타는
1800은 조금 위험합니다.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추임마필이기 때문에 1800에서의 연투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부담 중량도 1.5가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런스타보다는 포나인즈의 이선 전망이 좀 더 밝지 않나 보여집니다. 포나인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적응을 해냈다는 점,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포나인즈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번 경주가 1800이기 때문에 역시 그 나머지 그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은 좀 그렇게 높진 않은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보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이 좀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은 원래 좀 장거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인데 그동안 뭐 컨디션 때문에 장거리에서도 이렇다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컨디션의 변화도 그렇고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믿고 때릴 수 있는 인기마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포나인즈가 조금 안정적이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보병을 주력 맞고는 포나인즈 쪽에 붙이면서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결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도 혼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쪽에 1번 가보스타, 11번 최강드림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 2번마 블루스톰, 8번마 트리플 파티, 7번마 유성처럼 이런 마필이 팔리죠. 2등급 치고는 그렇게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이제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물론 이제 가보스타가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는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경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이탈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연투가 과연 쉽겠냐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최강드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배에 출전했고 또 이번 경주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번에 대통령배에 출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1번, 11번도 다 장담을 못하는 그런 레이스죠. 복병은 두 마필이에요. 안쪽에 4번마 보헤미안과 외곽에 12번마 퀸트하츠. 퀸트하츠도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1400에서 3차게 갖다 대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좀 좋았긴 했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1200이라면 또 다르죠. 이 마필은 1400까지가 적정거리긴 합니다만 1200이라면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고, 4번마 보헤미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필도 거리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모처럼 정말 이 마필도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보헤미안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번 경주 역시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4번마 보헤미안, 12번 퀸트하츠 요 두 마필의 복병이 충분히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